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그 전과가 있으면 배달일을 못한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이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SBS에 4일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 제목이 이거였어. 속죄하며 사는데 배달 막힌 전과 12범의 하소연,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이미 됐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 업종에 있어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 인신매매, 뭐 이게 이거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만은 10년, 뭐 이제 마약 같은 거는 6년, 뭐 이렇게 취업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뭐 배달 플랫폼이 아직 정해져 있잖아. 뭐 배민, 요기요, 쿠팡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이걸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가 확인 시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를 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이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나 배달 못해요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강도짓을 했고 강도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어.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벌금까지 총 12범. 야, 12범은 조금 빡시긴 하다, 그지? 근데 야스범죄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배달을 못하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배달밖에 없는데 결혼은 출세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이제 아버지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일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와중에 킬포는 참고로 와이프에게는 뒤늦게 전과 많다는 거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헤어지면서 놀래더니 뒤에는 그러지 말라고 이해해줬다고. 전과 12범도 용서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이가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도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 옛날에는 난 나이 거짓말하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제 나이쯤 되면 나이 구라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게 굳이 오빠 몇 살이야 그러면 42 아니라 응? 36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사이가 되게 깊어지고 그러면 자기야 나 사실 42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이를 속일 수 있어? 헤어져! 라고 말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보통은 뭔가 이제 여자들도 감정이 먼저 이렇게 이미 퍼지고 나면 그러면, 오빠야 뭐 웃자겠노, 다음부터는 구라치지 말이, 이러고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나왔는데 전과를 속인 거지. 야, 12면 좀 빡신데.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죗값 치른 만큼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과자 살아갈 온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반대로 사회복귀는 필요하지만 전과 10이면 좀 그렇지 않냐, 전과자가 공동연금 비번하는 건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뭐 역시나 요 기사에 대한 사람들 유튜브의 반응은 뭐 뻔하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요새 자비라는 게 없잖아, 그지? 용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배대시 그거였어. 12번이 젊은 나이에 사회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나라 사법부가 문제인 듯,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 나도 12범은 못 믿겠다. 한 번은 실수를 쳐도 이 12범은 버릇이고 상습법 아니냐. 그리고 그 와중에 결혼했다는 얘기 되게 놀랍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5범 이상 무조건 무기징역 가자라고 하는데, 야, 5범 이상 무조건 무기징역 가면 제메임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결국에는 12범을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이야기부터, 뭐 여기서는 뭐 거의 다 12범은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마약 사범이 음식 배달을 할 수 있냐,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반응이야. 그래서 이걸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그래, 뭐 그런 강력범죄자들이 그런 뭔가 배달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뭐 굉장히 많이 터지거나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강력범죄자들이 배달 일을 하면서 사고를 막 그렇게 빡시게 쳤다는 얘기를 나는 요새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배달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게 성실하게 불철주야를 일하는 가장들이 뭐 불의의 사고로 그지 옛날에 DJ 예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많이 봤거든. 그리고 막 그 전국 배달 일이 그 사람들 일하다가 결국에는 밥도 아껴서 먹다가 그런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고 뭐 찾아보면 분명히 어떤 그 범죄자들이 뭘 그걸 이용한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그렇게 크게 보진 못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보통 저렇게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가서도 이렇게 배달 일 하다 보면 문신 있는 사람들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우리 방이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뭐 토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뭐 사회에 뭔가 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배달 일이라는 플랫폼이란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혼자서 내가 배달하고 그냥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전과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취 곤조가 엄청 강하거든. 내가 낸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해도 취업도 안 될 뿐더러 취업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듣는단 말이야. 뭐 한마디 하면 저 게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나 니 일로 와보세요 이래서 맨날 싸우고 나간 게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렇게 뭔가 좀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만한 업종들 중에서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난 배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걸 막아버리면 저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떻게 야마가 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때까지 내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되게 강한 범죄, 그러니까 강력한 법의 집행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엄격한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냥 철퇴로 때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근데 문제는 때릴 만큼 때리고 나온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자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전부 다 이게 막아버리게 되면 그럼 결국엔 또 저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야마도로 살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럼 또 강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래, 니가 그럼 그렇지. 전과자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뭐 저는 뭐 사람의 그런 교화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래도 사람한테 좀 이렇게 숨을 쉴 만한 구석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이게 벌써 시행이 됐어.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뭐 이게 마약사범, 강력범죄 그리고 이게 이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게 2025년 1월 17일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이미 2년에서 20년까지 배달할 수 없게 이게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글쎄 아무래도 이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요즘 배달 이렇게 서로 이게 얼굴로도 안 받잖아. 나도 얼굴로 안 받고 그냥 띵동 눌러주고 가라거든. 요새 얼굴 보는 것도 좀 귀찮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띵동 누르고 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마주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배달을 서로 이렇게 얼굴로도 마주치면 잡아떼겨놈 이래갖고 이 범죄라도 저지를 텐데 요새 그렇게 얼굴 보면서 배달도 안 하잖아. 그냥 띵동 누르고 가라고 하잖아. 보통 그래. 보통 그렇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나는 좀 맞는 건가? 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 집안에 범죄자 있냐? 왜 범죄자 편을 드냐? 이러는데 아니 집안에 범죄자 없고 잠깐만 우리 집안에 범죄자 있나? 잠깐만 찾아보면 뭐 있지 않겠냐? 그지? 뭐 이게 뭐 면허증 같은 거 뭐 이게 음주운전하고 이런 사람 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자. 일단은 우리 가족엔 없어. 알았지? 내 친구 중엔 있어. 알았지? 내 친구 중엔 있어. 그래갖고 그래서 뭐 여튼간에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까 말한 거로 뭐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요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 엄청나게 큰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들이 뉴스 같은 게 도배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요게 요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저런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범죄자가 되라고 이렇게 등을 떠미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요게 우려스러워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나쁜 짓 하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진짜. 나쁜 짓 하지 말고 사람이 좀 착하게 사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는 데 끊겨봐. 그럼 얼마나 막막해, 그지? 그러니까 아무쪼록 나쁜 짓 하지 말고 모두를 착하게 사시고 그리고
명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